안녕하세요. 오늘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최근 발표된 일반 아파트 단기 임대 금지 규정과 이에 대한 법무부의 해석, 그리고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 숙박 모델이 제도권 내로 들어올 가능성에 대해 심도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이슈 개요. 호치민시는 지난 3월 도시 내의 일반 아파트를 주거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엘리베이터 대기시간 지연, 수영장, 헬스장 등 공용시설 이용의 불편함, 심지어 일부 범죄 행위와 관련하여 기존 거주자들의 안전과 생활의 질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단기 임대의 금지 조치는 부동산업계 종사자와 단기 임대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반발을 일으켰는데요. 실제 조사 결과 약 1만 호에 달하는 아파트가 이미 단기 관광 숙박업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 소유주는 월 1,500만 동에서 6천만 동, 한화 약 80만원에서 320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의 해석 및 주요 논점. 최근 베트남 법무부 산하 행정위반처리관리 및 문서검사국에서는 현행주택법과 건설부 규정에 근거하여 아파트의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주택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서는 아파트를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예고하고 있지만,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의 본질은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현재 단기 임대의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으며 아파트 소유자가 임대를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도 없다는 점이 주요 논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상 임대권은 재산권의 한 부분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집주인이 본인의 재산인 주택을 임대할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장기 임대는 허용하면서 단기 임대만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규제 방법에 대한 제언. 법무부에서는 단기 임대를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에게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 화재 예방 및 소화 설비 기준, 그리고 공동시설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설정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단기 임대 운영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단기 임대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새로운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와 추가 세수 창출의 기회를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경제적 영향. 호치민시 부동산협회 회장은 만약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단기 임대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단기 임대 모델은 관광객의 유입을 촉진하고 도시에 추가적인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현재 1만 호 이상의 아파트가 단기 임대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은 소유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매우 높습니다. 또한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도 에어비앤비 등 공유 숙박 모델을 규제와 관리 하에 운영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마찰이나 안전 문제를 최소화하면서도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정부의 대응. 현재 건설부 주택부동산시장관리국은 호치민시가 발표한 규정에 대해 해당 규정이 현행 주택법 및 시행규칙과 충돌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공존하며 법과 정책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법무부의 해석처럼 단순히 임대 기간만을 근거로 전면 금지를 시행하기보다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의무화와 안전 및 공공질서 확보를 위한 구체적 규제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여러분의 생각. 오늘 영상에서는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최근 발표한 일반 아파트 단기 임대 금지 규정과 이에 따른 법무부의 해석,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비롯한 공유 숙박 모델의 제도권 편입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법적 해석과 정부의 정책 방향은 결국 도시의 경제 활성화와 주민 안전, 그리고 현대 공유경제 모델의 발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와 정책 변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질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영상 하단의 댓글란에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 추가 정보나 국내외 사례에 대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롭게 다가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